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S 생방송 가락동 365의 아나운서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가 며칠간 준비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전달해드리기에 앞서서 제19호 태풍 쏠릭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반도를 통과한 제19호 태풍 쏠릭이 당초 예보와는 다르게 한반도를 거치면서 중형급에서 소형급으로 좀 작아졌고요. 예상 시간보다는 조금 빠른 속도로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어서 생채기가 난 지역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쏠릭 때문에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걱정이셨을 것 같은데요. 또 특히나 지금까지도 복구 작업하시느라 힘쓰고 계신 분들 많으실 맞습니다. 겁니다. 예. 특히나 이 제주 지역이 피해가 크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걱정이 되는데요. 또 현장 분위기 들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주에서 메밀 농사 짓고 계신 문성욱 사장님과 전화 연결해봤거든요.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현재 제주 날씨가 좀 어떻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언제 태풍이 불어났냐 해서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좋지만 어제는 제주도에 굉장한 바람과 또 비가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였습니까? 예, 진짜 바람이 정말로 대단했었고요. 네. 이제까지 그 태풍에서 한 24시간 제주도에 머물면서 너무 늦게 올라가는 바람에 좀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참 이 제주 농가들이 입은 피해가 걱정되는데요. 농가들은 현재 어떤 상황이죠? 농가들은 이제 지금 피해가 너무 크니까 진짜 네. 어떻게 복구하기도 그렇고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자, 혹시나 어제 강한 바람 때문에 다치신 곳은 없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바람이 너무 세갖고 네. 지금 매스컴 나왔으나 중국 관광지에 야자수 나무가 이제 어딘가에서 안 꺾어지는데 네. 이번에 수십 개 야자수 나무가 진짜 넘어진 게 아니고 꺾어졌습니다, 지금. 네,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게 또 했고 네. 팽나무가 지금 500년 전 팽나무가 지금 넘어갔고 네. 지금 자, 체육관 지붕이 다 넘어가고 예. 피해는 엄청납니다, 제주도에. 네, 그런 바람 속에서 이 메밀 농장에도 좀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피해 복구 작업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작업들을 좀 하셨어요? 예, 지금 메밀 같은 거는 지금 파종한 데가 지금 며칠이 안 돼갖고 지금 새싹이 금방 트는데 바람이 때려갖고 예. 거의 대파 또 재파종을 해야지 않을 건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 아이고, 그렇군요. 네. 자, 참 고된 일을 오늘 또 하루 종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제주 농가를 대표해서 힘든 상황 이야기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네. 자, 태풍으로 인해서 그 어느 지역도 정말 긴장을 풀 수 맞습니다. 없었던 어제와 오늘 상황이었는데요. 앞으로 네. 더 이상의 피해가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락동 365가 농민을 대표하는 방송인 만큼요. 오늘 준비한 농산품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도 하지만 이 태풍 피해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 대비책까지 꼼꼼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애호박, 팽이버섯, 포도, 샤인 머스캇, 그리고 쪽파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7시 4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8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반입 물량부터 살펴봐야겠죠.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870톤, 과일 과채 925톤, 일반 채소 3,10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과 비교해 보니까요. 1,582톤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무 반입 물량도 살펴보자 40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48톤 들어왔었는데요. 어제에 비해서 오늘 44톤 정도 더 적은 물량이 들어왔네요. 네, 계속해서 무 20kg 상품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36,578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48,000원, 최저가는 31,400원이었습니다. 어제 33,250원에 거래가 됐었는데 오늘 좀 더 좋은 가격 받았죠. 36,578원이고요. 어제에 비해서 3,328원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2883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 7일 동안의 그래프입니다. 조금씩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36,578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배추 반입 물량입니다. 17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3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164톤 적은 물량 들어왔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평균 가격이죠. 22,995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 최저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22,995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어제는 22,998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을 받았네요. 3원 하락한 22,995원에 거래됐습니다. 배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가격 살펴보죠. 8월 20일 7일 동안의 가장 최저가를 받았습니다. 17,439원에 거래가 됐고요. 조금씩 힘을 내주다가 어제 22,998원 가격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비슷한 가격을 유지했습니다. 22,99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 반입 물량도 살펴보겠습니다. 157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11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54톤 감소한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홍고추 10kg 상품 평균 가격입니다. 44,566원이었고요. 최고가는 53,000원, 최저가는 37,000원의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44,566원에 거래가 됐고요. 어제는 37,192원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7,374원으로 빨간불을 켜면서 44,566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홍고추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8월 20일 46,047원으로요. 최근 7일 동안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주춤했죠. 하락하면서 37,192원까지 떨어졌다가 그래도 오늘은 상승했습니다. 44,566원까지 올리면서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 반입 물량도 살펴보죠. 오늘 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4톤 역시나 같은 물량이 들어왔었네요. 네, 계속해서 미나리 4kg 상품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41,806원, 최고가는 43,000원, 최저가는 44,500원이었습니다. 어제는 43,331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 1,525원 하락한 41,806원에 거래됐습니다. 미나리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가격 그래프로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36,000원대 가격을 형성했었고요. 그러다가 조금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또 하락세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43,000원대를 기록하면서 최근 7일 동안은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좀 하락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4만 원대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산지별 미나리입니다. 경기 시흥시 33,609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안산시 단원구는 39,153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경기 김포시도 살펴보자 35,586원에 거래됐네요.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곳 45,000원이었고요. 부천시 원미구가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평균 가격도 살펴보죠. 시흥시가 34,609원을 받았고요. 안산시 단원구가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 39,153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품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품목인데요. 바로 조선 애호박과 팽이버섯입니다. 함께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박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21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62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44톤 감소한 물량 들어왔습니다. 조선 애호박 20개 상품 평균 가격입니다. 23,305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9,000원, 최저가는 1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8,842원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좀 좋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2,463원 상승한 23,305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조선 애호박 최근 7일 동안의 평균 가격입니다. 8월 18일 17,995원이었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상승세 나타나다 역시나 조금 주춤했습니다. 8월 22일에 잠시 하락세를 보이다가요. 그러다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23,305원을 받았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그래프고요. 이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7월 31일 전년도보다 올해가 많이 좋지 않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8월 9일에는 조금 힘을 내주는 듯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조금 좋지 못한 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산지별 조선 애호박입니다. 강원 화천군 14,573원 받았고요. 경기 포천시 22,497원을 받았습니다. 강원 춘천시 13,807원 받았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은 곳이 포천시와 양주시였는데요. 34,500원을 기록했습니다. 평균 가격 살펴보죠. 평균 가격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받은 곳은 포천시였습니다. 22,497원을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23,333원으로 양주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 반입 물량 살펴보겠습니다. 184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89톤 들어왔었는데 어제보다 5톤 정도 더 적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팽이버섯 5kg 상품 평균 가격도 살펴보죠. 13,419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13,500원, 최저가는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 12,388원에 거래됐었네요. 어제보다 오늘 1,031원 정도 상승한 13,419원을 받았습니다. 팽이버섯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살펴보겠습니다. 8월 21일 12,304원을 기록했고요. 그러다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3,419원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년도 30일 평균 가격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전년도 그래프고요. 올해 그래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올해가 더 좋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좀 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더 좋은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13,41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죠.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팽이버섯 경북 청도군 13,004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남 나주시 11,539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한평군 1,563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청도군이 최고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13,500원을 받았고요. 다음으로는 나주시가 차지했네요. 12,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평균 가격도 살펴보죠. 역시나 청도군이 13,004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은 나주시로 11,539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 애호박과 이 팽이버섯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팜캐스터 이경하입니다. 자, 다행히도요 태풍이 잘 비껴갔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 그대로요 어제는요 태풍에 대한 대비 때문에 많은 물량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추가적으로 제가 서 있는 이곳이죠. 바로 가락동으로 이렇게 많은 농산물들이 지금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농산물은요. 된장찌개 끓일 때 보글보글보글 요걸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호박 중에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호박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가장 걱정했던 게 사실 전날 잠 못 이루시는 분들 참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다행히 잘 비껴갔는데 어떻게 애호박은 추가적인 피해 뭐 올라온 거 있는지 전화 좀 해보셨어요, 산지하고? 예. 뭐 산지에 전화를 했는데 뭐 주 산지 쪽에 다행히 태풍이 비껴가는 바람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까지는. 어떤 말씀 해주셨나요? 예. 지금 뭐 아시겠지만 태풍이 워낙 강하다 그래가지고 뭐 산지에서도 노심초사를 많이 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네. 뭐 산지에서 이제 시장에 속된 말로 단도리를 좀 부탁을 했었고 다행히도 이제 비껴가는 바람에 큰 피해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오히려 애호박 농가에서는 좀 단비가 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다고 예. 해요. 예, 맞죠?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반입 상황부터 좀 체크를 해볼 텐데요. 짚어주시죠. 예. 예, 어제까지는 태풍 대비 때문에 작업이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내일 경매가 없다 보니까 지금 뭐
어제보다는 발임량이 한 1.5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자,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오늘 경매 상황은 좀 어떨지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예, 어제 저녁에는 뭐 물량이 적다 보니까 태풍 준비로 적다 보니까 그 전날보다 솔직히 한 1.5배 정도 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좀 물량이 한 1.5배 정도 늘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가지고 어제 시세는 형성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경매는 저희가 이제 경매 전이지만은 네. 그 정도까지는 지금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애호박 같은 경우는요, 이제 7월에 폭염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지금 7월에 비교해 봤을 때 현재 가격이 좀 어떻게 형성됐는지요? 예. 지금 뭐 7월 달에 뭐 장마 피해가 없었고 또 작년 대비 이제 재배 면적이 좀 늘고 또 폭염에도 작황이 좋아가지고 그 물량을 시장에다가 쏟아붓다 보니까 뭐 시세 폭락한 거는 사실이고요. 네. 또 그 반대로 또 하절기 주 출하 지역인 강원도 하천 쪽에서 산지 폐기로 이제 출하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학교 개학과 동시에 식자재 소비가 늘다 보니까 7월 달보다는 지금 강세로 거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올라도 좀 가격이 좀 꽤 많이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예, 좀 예. 언제쯤이면 안정화를 좀 차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석 전까지는 뭐 진짜 강세로 지금 네. 거래를 보일 거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추석 후에는 이제 가을 잡기 강원도 이제 충청도라든가 경기도 쪽에 이제 그 가을 잡기들이 또 물건이 나오면은 그때 변수가 생길 가망성은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뭐 특이하게 뭐 지금 현재보다 큰 물량이 네. 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로 이제 예측을 해가지고 네. 명절 전까지는 좀 계속 강세를 예, 좀 계속 보일 거, 강세를 예, 볼 것으로 같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좋은 애호박 좀 들고 오셨는데 예, 예. 짧게 좀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여기 시청자 예, 여러분들. 예, 좋은 좀 애호박 고르는 팁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진한 청록색을 띄어야 되고 어깨 부분하고 이제 끝에 쪼개가 일정한 거, 네네. 또 굵기도 일정한 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아마 가장 상품에. 가락시장에서는 최고 상품으로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경매사님에게 급한 지금 전화가 오고 있는데요. 예, 예. 자, 빨리 좀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8월 하순이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예, 예. 애호박 좀 가격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시나요? 다음 주면은 이제 8월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뭐 현재까지는 특출나게 이제 뭐 반입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봐가지고 당분간은 지금 현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예, 예. 아무쪼록 지금 7월 지금 한 달 동안 정말 굉장히 고생한 우리 애호박 좀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선물로 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된장찌개 끓여 먹을게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농산물은요. 된장찌개 호박 다음으로 요 팽이버섯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세한 경매 상황 짚어볼게요. 경매사님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금 태풍의 피해 뭐 전해드린 건 없으시죠? 팽이버섯. 예. 예, 팽이버섯은 태풍의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팽이버섯 반입 상황부터 좀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네. 팽이버섯은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이 증가로 인해서 가락시장 일 반입량 한 8,500박스, 한 40톤에서 45톤 내외로 지금 현재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반입량이 감소 추세입니다. 이상. 네. 전일 이제 경매가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 이제 경매 상황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어땠습니까? 예. 오늘 경매상은 반입량이 우선 부족한 관계로 전반적으로 강세 판매되었는데 학교 개학, 마트, 백화점 등의 소포장 버섯류 행사로 인해서 지속 강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사실 이제 평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지금 가격이 올라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전년 대비 우선은 반입량이 감소가 제일 단가 상승의 요인으로 볼 수 있고 폭염으로 인해서 모든 채소류가 가격이 올랐다는 점. 네. 그럼 버섯류 같은 경우는 대체제나 보완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오효박이 비싸면 버섯을 하나 더 집어가서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 물량으로 인해서 반입량이 우선 줄었다는 게 단가 상승으로 가장 큰 이유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팽이버섯 같은 경우는 사실 가장 많이 거래가 되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예. 팽이버섯은 식자재 납품으로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찌개류에 가장 많이 첨가가 되는데 찬바람이 불 때나 날씨가 으스스할 때 이럴 때 더 잘 팔리는 품종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까지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좀 주말 지나고 다음 주에 그 팽이버섯 경매 상황 좀 예측 좀 해주세요. 네. 9월 초순까지 당분간 수출 물량 증가로 인해서 8,500박스 약 40에서 45톤 지속 반입 예상되고 있으며 우선은 계속 지속 강세 판매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드신 것처럼 점점 이제 강세로 돌아선다고 하니까 또 우리 팽이버섯 농가 여러분들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곳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지금 들리는 것처럼 굉장히 경매 상황으로 분주한 모습입니다. 자, 저는요, 팽이버섯과 또 애호박 경매 상황을 짚어드렸고요. 잠시 후에 또 다른 농산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부터는 농산물 거래 동향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농산식품공사에 네. 근무하는 박재문 차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현재 태풍 때문에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도 걱정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준비를 좀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제 지방의 경우에 농산물 그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서 네. 좀 매우 안타까운데요. 다행히 수도권은 별 피해 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공사에서도 이번 태풍에 대비해서요, 경매장 등 시설 안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했고요. 다행히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네. 어제 경매도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다행이네요. 이 경매장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됐다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또 금요일이니까요. 지난 한 주간의 이 채소 동향을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서 이번 주 좀 가격이 상승한 채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최근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듯이 대부분의 채소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예. 품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배추, 무, 대파, 애호박, 적상추, 미나리 등이 지난주보다 한 30%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상승한 품목 대부분이요. 네. 올여름 폭염하고 가뭄의 영향을 아직까지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날씨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품목들이 있다면 반대로 또 가격이 떨어진 품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떤 품목들이 있을까요? 예,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이제 고구마, 건고추, 표고버섯 등이 이제 전주 대비 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고구마라든지 건고추, 표고버섯 왜 이 품목들은 가격이 떨어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예, 수요 부진에 따른 이제 일시적인 것으로 어. 보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평년하고 비교해 보면요, 고구마는 한 36%, 건고추는 105%, 표고버섯은 34% 높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난해와 비교해봐도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농산물 중에 하나죠. 배추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이번 주 반입 물량 전주에 비교했을 때 좀 어땠습니까? 예, 이번 주 일평균 반입 물량은 네. 이제 354톤으로 지난주 376톤 대비 한 6%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배추가 금추다라는 기사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배추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도매가는 좀 어느 정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 이번 주 평균가가 25,590원으로요. 지난주보다 한 28%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산지 동향은 좀 어땠나요? 역시 이제 올여름 폭염과 가뭄의 영향으로요. 지난해와 이제 평년 대비 네. 반입 물량이 한 30% 감소한 한 주였습니다. 그렇군요. 감소했다. 그렇다면은 이 배추가 현재 주로 출하되는 지역은 어딘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느 곳에서 좀 출하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강원도 고냉지에서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 평창이나 태백, 강릉, 삼척, 영월 등지에서 주 출하되고 있고요. 예. 네.
평창이 한 40% 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원도에서 이 배추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추만 또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배추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무인데요. 이 맞습니다. 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이번 한 주간 전체 반입 물량은 어땠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죠. 예. 무도 이제 배추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주보다 한 10% 네. 감소 한 일평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무와 뭐 배추가 마찬가지로 지금 반입 물량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 가격은 좀 어땠나요? 무 가격은 이제 평균가가 네. 28,000원으로요. 네. 지난주 21,000원에 비교하면은 이제 보다 높게 형성되었고요. 이 가격은 이제 평년에 비하면 한 2배 가량 오. 높은 가격입니다. 2배가량 시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그러게요. 있겠고요. 그렇다면 작황도 좋아야 이런 것들이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텐데 현지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올여름 폭염과 이제 가뭄의 영향으로요.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시세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는 주로 어떤 지역에서 출하되나요? 역시 강원도가 많이 출하되는 지역인가요? 예, 무도 이제 강원도 평창 지역이 아. 한 7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정선 지역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정선도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채소의 좀 전반적인 주간 동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무까지 네. 한번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채소입니다. 오늘의 채소 팽이버섯 시세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반입량을 쭉 훑어봤을 때 그리고 지난해와 대비했을 때 팽이버섯의 반입량은 좀 어떤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주 팽이버섯 반입량을 일평균으로 살펴보면요. 네. 47톤으로 지난해 이제 같은 기간 대비하면은 약 10%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제 네, 네. 그건 이제 평년과 비교해봐도 역시 한 10%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팽이버섯도 이번 주 반입량은 감소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이번 주 가격 동향은 좀 어땠을까요? 예, 이번 주 평균 가격이 이제 12,700원으로요. 네. 지난주 9,500원에 비하면은 한 34% 상승하였고요. 네. 이번 주는 이제 주간 내내 이제 큰 변동 없이 12,000원대에서 거래되다가 오늘은 평균가가 13,400원으로 이제 높게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요. 괜찮은 시세인 건가요? 예, 5개년 평년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네. 5개년 평년 가격이 7,200원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시세를 좀 네. 나오고 있습니다. 평년보다는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출하량은 어떤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출하량도 좀 확인해 주시죠. 예, 이번 주 내내 이제 큰 변동 없이 하루에 이제 40톤 이상 이렇게 꾸준히 출하가 되었는데요. 예. 오늘도 이제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아서 이제 정상적인 물량이 반입되었습니다. 네. 이 태풍 피해가 많지 않다는 말이 정말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농산물 시세와 이런 동향들 계속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고 또 농민분들께서는 출하 시점 계획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이런 생생한 정보들 여러분께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과일 농가 꼭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8월 24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농산물들 중에서 특별히 저와 함께 과일 경락가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전체 반입 물량은 158톤입니다. 전일은 211톤, 전일에 비해서 53톤 떨어진 반입량을 보여줬습니다.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마토 5kg 상품 기준 평균가가 9,108원이고요. 최고가가 11,000원, 최저가는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평균가가 7,590원이었고요. 오늘은 9,108원이고요. 1,518원 상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토마토 최근 7일 평균 가격입니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6,500원대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다가 22일을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오늘은 9,108원을 받았습니다. 네, 토마토 경락가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산지별로 한번 확인해보죠. 강원 홍천군이 7,592원 받았습니다. 강원 양구군 7,897원입니다. 강원 정선군은 4,867원이고요.
산지별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구군과 인제군이 17,000원으로 최고가를 받았고요. 평균가에서는 양구군이 7,897원, 그리고 인제군이 7,742원, 홍천군이 7,592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배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1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21톤 떨어진 반입량을 보여줬습니다. 반입량이 좀 적었는데 그럼 가격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 원황 15kg 상품 평균가는 41,490원, 최고가는 5만 원, 최저가는 33,000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평균가가 38,000원이었고요. 오늘 평균가가 41,490원, 어제에 비해서 3,490원 상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배 원황 최근 7일 평균 가격입니다. 8월 20일까지는 36,290원을 받았고요.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41,490원을 받으면서 최근 7일 중에서는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죠. 배 원황, 경북 상주시는 31,124원을 받았습니다. 경기 화성시 42,793원, 경북 문경시 23,677원. 산지별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상주시가 56,000원으로 최고가를 받았고요. 평균가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높은 42,793원, 김천시가 33,786원, 상주시가 31,124원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복숭아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오늘 총 32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47톤, 어제에 비해서 224톤 하락한 반입 물량을 보여줬습니다. 복숭아 엘버트 4.5kg 상품 평균가는 21,270원이고요. 최고가는 26,000원입니다. 어제 평균가가 19,662원이었습니다. 오늘은 21,270원, 어제에 비해서 1,608원 상승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복숭아 엘버트 최근 7일 최고가입니다. 8월 18일 때는 26,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고요. 하지만 20일에 21,000원으로 최근 7일 중에 최저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2일을 기점으로 상승하면서 26,000원 오늘 가격 높게 받았습니다. 최근 7일 평균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18일 때는 23,925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고요. 20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낮은 가격을 받다가 오늘 다시 상승하면서 21,270원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산지별로 한번 살펴보죠. 음성군이 최고가를 받았습니다. 3만 원을 받았고요. 평균가에서는 대부분 15,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번에 살펴볼 과일은 계속해서 오늘의 과일입니다. 포도, 그 중에서도 이 샤인 머스킷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인 머스킷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포도인데요. 포도 전체 반입 물량부터 살펴보면 오늘 107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 117톤 적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포도 샤인 머스킷 2kg 상품 기준 평균가가 23,782원을 받고 있습니다. 전일은 23,736원, 전일에 비해서 46원 상승한 23,782원 받고 있습니다. 포도 샤인 머스카트 최근 7일 최고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8월 20일 일에는 26,000원으로 최근 7일 중에서 최고가를 받았고요. 하지만 22일에 가격 4,000원 떨어지면서 22,000원. 하지만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오늘은 24,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 19,106원입니다. 충북 옥천군 23,375원. 서울 송파구 2만 원. 산지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천시가 25,000원이고요. 평균가는 옥천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23,375원, 송파구가 2만 원, 김천시가 19,106원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포도까지 과일 경락가 확인하셨습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그럼 과일 경매 상황은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가락동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합니다. 다음은요, 과일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짚어드릴 텐데요. 오늘 만날 과일은요,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는 포도인데 그냥 포도가 아니고요. 청포도 품종인 샤인 마스카트에 대한 경매 상황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부터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색깔이 고와요. 네. 네. 이게 바로 청포도 아닙니까? 예. 청포도
청포도 하면은 바로 이 노래죠. 파랑새 노래하는 청포도 그늘 아래로. 죄송합니다. 네, 저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작가님이 한번 불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우리 경매사님은 노래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경매 상황 짚어볼 텐데요. 자, 어제 정말 잠 못 이루신 분들 너무 많이 계셨을 텐데 태풍이 잘 비켜갔습니다. 포도 산지에 계신 좀 농가 여러분들 좀 통화를 해보셨을 텐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예. 지금 뭐 주출하 지역인 김천, 영동, 상주 지역에 비는 내렸지만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다행인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제 반입량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네. 금일 반입량은 2톤으로 전일 대비 2.6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기후가 안 좋다 보니까 물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그 정도 양이면 거의 반 가까이 지금 물량이 지금 줄어든 상황인데요. 지난주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오늘 경매 상황이죠. 예,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반입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이제 또 이 대형 유통이나 이런 쪽에서 이 발주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시세는 이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현재 경락가는 어떻게 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물량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고온으로 인해서 상품성이 아주 안 좋은 관계로 가격은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하락세로 좀 떨어진 이유 가장 큰 부분은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다른 건 없고 이제 반입량이 일단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 고온 장애로 인한 이 품질 저하가 큰 원인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샤인마스카 지금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일단 좀 생육 환경부터 좀 짚어볼게요. 예. 일단 전국적으로 산지 대부분이 어린 나무고 그다음 올해 고온 때문에 이제 비대가 잘 안 돼서 이 알 자름 현상을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신품종이다 보니까 이 샤인마스카 농가들의 이 기술적인 이 교육 부분이 좀 미비한 관계로 이 좋고 나쁨이 품질 이 편차가 아주 큰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좋은 것은 사실 이제 제값 받기 위해서는 좀 고르게 이제 이렇게 수확이 되고 재배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들락날락 좀 위와 아래가 좀 편차가 크다는 말씀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신품종이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에서도 이 적극적으로 이 샤인마스카트에 대한 이 교육을 많이 하셔서 이 품질이나 상품이 좀 이렇게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신품종이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 전망을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시나요? 일단 해를 거듭할수록 반입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격도 이에 따라서 물량이 증가하니까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일단은 이 품질 자체에 따라서 가격 편차는 분명히 클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8월 하순이죠.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 가격 좀 어떻게 내다보고 계세요? 일단 8월 이제 하순이 됐는데 일단 이 날씨가 이제 비가 오고 이러다 보니까 물량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주, 영동, 김천 지역에서 나오는 이 포도들이 이제 상품성이 점차적으로 좀 향상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또한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태풍에 대한 피해는 다행히 없어서 좀 다행이지만은 사실 태풍이 이게 지난 후에 우리 농가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을 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까요? 일단은 비온 뒤라 이 녹음병에 좀 주의를 해 주시고 이 배수미 비배 관리를 통해서 열과 발생을 좀 최소화해 주시고 특히 이 샤인마스켓은 이 당도, 이 맛에 따라서 가격이 크기 때문에 이 완숙된 포도를 출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완숙된 포도 출하가 제값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소식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값 잘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상 과일 경매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매일 이곳이죠. 가록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저는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이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과일에 대해서도 또 하나하나 짚어봐야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주에 가격이 좀 오른 품목이 있을까요?
예, 복숭아 백도가 지난주 대비 26% 상승하였는데요. 네. 이제 반입 물량은 늘었는데 이제 소비가 활발하면서 좀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복숭아 백도가 좀 상한가를 기록했다면 반대로 역시나 좀 좋지 않은 가격을 보여줬던 과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일이었을까요? 예, 그 포도 캔베럴리하고 수박, 참외 품목이 이제 지난주와 비교해서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품목들은 왜 하락한 걸까요? 우선 이제 수박의 경우는 이제 폭염에 한풀 꺾이면서 네. 이제 수요가 부진한 데 따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여전히 이제 지난해와 평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좀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포도 캔베럴리하고 참외는 이제 지난주보다 반입 물량 증가함에 따라서 네. 시세가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주 과일의 전체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늘의 과일이죠. 이 포도. 그 중에서도 샤인머스캇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포도 샤인머스캇 사실 좀 생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떤 품종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샤인머스캇은 이제 청포도의 일종입니다. 예. 당도가 높고 이제 껍질째 먹을 수 있어서 최근 이제 남녀노소한테 이제 사랑을 받고 있는 품종인데요. 2006년 일본에서 품종 등록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네. 김천, 상주, 경산, 영천 등 이제 경상북도 그 포도 주산지가 이제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예. 8월 중순부터 9월 하순까지 본격적으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와, 이 청포도계 종류긴 한데 청포도보다 알이 훨씬 더 튼실하고 굉장히 좀 커 보이는데요. 굉장히 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이제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이제 포도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그런 이제 소비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샤인머스캇의 수요도 이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샤인머스캇도 씨가 없고 이제 껍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올해에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출하 물량도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 이 포도 소비 동향도 점점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포도 머스캇 주요 출하 지역은 좀 어떤가요? 어느 곳에서 출하가 많이 되나요? 예, 8월 현재 주 출하지는 이제 경북 김천, 네. 충북 영동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김천이 50% 차지하고 영동 지역이 한 25%가량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천 지역과 영동 지역에서 주로 이 샤인머스캇이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샤인머스캇 가장 먼저 반입량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 네. 샤인머스캇 반입량 이번 주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예, 이번 주는 33톤 반입되었는데요. 예. 지난주 46톤과 비교하면은 이제 한 28%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이 경락가를 보니까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포도 머스캇 이 가격이 좀 하락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난달이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좋지 않은 추세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주 평균가가 22,600원으로 이제 지난주와 비슷한 시세이나요. 예. 지난달과 작년보다는 약 10% 정도 이렇게 낮은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국내 포도 시장을 쭉 돌이켜 봤을 때 최근 몇 년간 특정 품목 위주의 생산 그리고 또 수입 포도에 밀리면서 네. 우리 포도가 좀 힘겨운 나날을 보냈었거든요. 하지만 이 포도 샤인머스캇 품종이 개발되고 또 계속해서 발전이 되면서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목소리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포도의 황희창 회장과 전화 연결해서 속사정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상주에서 샤인머스캇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포도회 회장 황의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내 샤인 머스캇을 소개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네, 어떻게 샤인 머스캇 품종을 소개하실 수 있었나요? 예, 2004년 무역 개방 이후에 우리 전체 포도 면적이 34,000헥타에서 현재 15,000헥타로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네. 소비 시장도 역시 수입 포도에게 40%를 잠식당해서 우리 포도농가의 소득이 급감하였고 예. 또 인해서 수입 포도와 경쟁을 할 수 있는 품종을 찾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 1, 2년 사이에 샤인머스캇을 재배하는 농가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늘어났습니까? 예, 한국포도 회장을 제가 한 지가 6년 차니까 예.
한 5년 전부터 확대 보급을 시작을 했고요. 전체 포도 면적 15,000헥타 중 2017년 말 기준 2,000헥타로 약 10%가 넘어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고 정말 대단하네요. 네. 네. 가수 산업에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샤인 머스카시요, 일반 포도와는 다른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포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샤인 머스카시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한 송이의 크기는 1등급 500에서 700g, 2등급은 700에서 1kg, 예. 3등급은 1kg 이상 이렇게 됩니다. 샤인 머스카시의 송이의 크기는 원래가 한 4kg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수 정형이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군요. 송이를 잘라서 작게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송이 위의 알과 아래의 알 당도 차이를 0.5브릭스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송이 위아래의 맛을 차이를 얻게 하는 것이 최고급 상품입니다. 예. 송이가 크면 클수록 당도가 낮고 아래 위에 알 차이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당도 차이가 생겨서 상품성이 떨어지죠. 특히나 샤인 머스카시의 맛이라고 하는 것은 당도는 18브릭스 이상이고요. 알의 크기는 13에서 15g으로 비교적 거봉보다 큽니다. 예. 그리고 껍질채 먹고 알이 단단하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마스카트 향이 짙게 납니다. 이 세 가지가 적당히 어우러진 것이 샤인 머스카시의 맛이고 그렇게 돼야만이 최고의 상품이 됩니다. 자, 그런데 회장님, 재배 농가가 늘어나면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부작용인가요? 예, 샤인 머스카시 이제 캠벨보다 다른 품종에 비해서 맛이 특히나 좋고 소비자 선호도가 좋다 보니까 재배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큰 송이를 생산해가지고 맛이 없게 생산을 하고 있고 결실량을 정상량보다 2배에서 4배 정도로 과다 결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한 완숙이 되지 않고 조기 출하에 저품질 포도가 출하되고 있어서 그 점이 크게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현재는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현재 샤인 머스카시를 재배하는 농가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예, 또 이제 한 가지 더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 포도에서 이제 7개국의 수출 시장을 개척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무분별하게 저품질 포도를 수출해가지고 5개 시장은 현재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만 남아있는 실정인데요. 네. 올해 베트남에서 수출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저품질 포도를 수출하고 상인들이 난립이 돼서 덤핑 수출을 하고 난장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은 2kg 상자당 10,000원 정도가 하락이 됐고요. 올해가 지나면 아마도 베트남 시장도 무너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남은 중국 시장마저도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샤인 머스카시 참 좋은 품종인 만큼요.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도 더 좋은 노력을 해야 될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또 전문적인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샤인 머스카드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박재문 차장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도의 샤인 머스카드, 8월 하순 출하는 어떤 동향을 보일 것으로 좀 예측하십니까? 예, 농촌경제연구원 관측 자료에 의하면요. 올해 전체 포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한 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네. 재배 면적도 한 2% 감소한 데다가 겨울철 동해, 이제 봄철 냉해, 최근 폭염에 따라서 그 단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샤인 머스카트의 경우는 이제 근래 이제 신규 식재가 급증하여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한 125% 정도 많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샤인 머스카트 얘기 전문가분에게도 들어봤고요. 지금부터는 또 우리 쪽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분석 나오 지금부터는 쪽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쪽파 같은 경우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가 추진해온 연차별 차상거래 품목 하차거래 시행 계획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쪽파 포장 및 펠릿 하차거래 어떤 방식으로 좀 실시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동안 그 포장되지 않는 산물 쪽파 출하로요. 네. 흙, 먼지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 내 환경이 위생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제 차상 경매로 그 화물 차량이 장시간 이제 대기함에 따라서 네. 시장에 혼잡하는 등 이제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쪽파에 대하여 포장함 및 하차 경매를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1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쪽파는 이제 박스 포장을 해서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 포장되지 않은 산물은 이제 출하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군요. 또한 이제 반드시 이제 펠릿에 상품을 적재해서 이제 출하를 해야 하고요. 그렇게 출하가 되면 이제 지게차를 이용해서 쪽파를 하차하여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좀 지원도 되고 그러나요? 예, 이제 공사에서는 출하자가 펠릿을 사용하여 이제 출하할 경우에는 펠릿 한 개당 이제 6,000원의 이제 가락시장 물류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제 정부에서도 펠릿 사용료의 한 60%를 이제 지원합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이제 출하하시는 그 도매시장 법인이나 이제 공사에 문의하시면은 이제 자세한 이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네. 자, 이 하차 거래를 통해서 더욱더 좋아진 상품 질 그리고 소비의 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쪽파 이 출하 비율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한번 살펴주시죠. 예, 충청도에서는 이제 서산 지역이 이제 30% 이상 차지하고 네. 있고요. 이어서 이제 예산이 이제 11% 비중을 나타냈습니다. 경기도 경우에는 이제 포천 지역이 많이 출하되고요. 전라남도에는 이제 보성 지역이 한 10% 내외의 이제 출하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반입되는 이 월별 쪽파 반입량 점유율은 좀 어떻습니까? 지난해 이제 가락시장 쪽파 월별 반입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김장철인 이제 11월이 21%로 가장 많이 반입되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봄철인 3월, 4월, 그다음에 가을철 9월, 10월이 이제 비중이 좀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주 출하 지역은 어딘가요? 이번 주에도 서산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하되었고요. 네네. 특히 아산 지역의 이제 출하량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쪽파 전체적인 반입 양부터 지금 또 경락과 시황까지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파 전체 반입 물량 22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311톤 들어왔고요. 어제에 비해서 87톤 적은 양이 들어왔습니다. 파 반입 물량 함께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쪽파 10kg 상품 평균가 45,298원이고요. 최고가는 4만 원, 48,000원, 전일은 29,520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일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15,778원 상승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천군이 최고가 53,000원, 평균가 중에서는 예산군이 41,022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하차 거래 후 반입량에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반입량은 지난해나 뭐 평년 대비했을 때 현재 어떤 편일까요? 예, 이번 주 일반 쪽파 반입량은요, 일평균 31톤으로요. 네. 지난해 44톤, 평년에 48톤에 비하면 한 3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와 비교했을 때 시세는 어떤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장님? 예, 이번 주 일반 쪽파 평균가는 37,000원으로 지난주 48,000원에 비해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소비 부진에 따라 시세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반입량이 아주 크게 줄면서 네. 45,000원으로 시세가 급등하였습니다. 그럼 평년과 비교해도 안 좋은 시세인 건가요? 평년 가격 32,000원보다는 이제 다소 높게 거래가 되고 있으나 네. 8월 초순, 중순에 비하면 이제
큰 폭으로 하락한 시세입니다. 그렇군요. 자, 쪽파 경매 상황을 조금 더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협 가락 공판장 최준영 경매사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태풍으로 인한 이 산지 피해가 있었는지 걱정인데 이 쪽파 산지 상황은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 네. 이번 태풍 규모나 위력으로 보아서 지역 및 농가에서는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영향권이었던 전라권에서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입 상황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비교해보면 어때 보이나요? 물론 태풍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정비 작업으로 상품화가 지연되어 시장 반입량이 평소 대비 한 10% 정도 감소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오늘 들어온 쪽파 품질은 좀 어떻습니까? 품질 또한 태풍 영향 및 상품화 사업 지연으로 해서 여파로 웃자람과 병반 현상 등으로 다소 떨어질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오늘 시세는 상승했던데요.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자, 시세 상승한 이유로는 시장 전체적인 반입량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시세가 상승되었고, 그러나 태풍 영향으로 관리가 덜 된 품위 상품 가격 같은 경우로는 평균 이하로 하락되었습니다. 네, 이 태풍 때문에 출하 시점 고민하시는 분들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출하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태풍 영향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분들에게 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쪽파 같은 경우도 지금 제 시기에 출하해서 상품화하는 것이 제일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많이 힘내시고 힘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준현 경매사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네, 이번에는 또 쪽파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쪽파 8월 하순 가격 동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쪽파의 경우는 이제 당일 반입되는 물량에 따라 네. 가격의 등락이 매우 큰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기상 상황에 따라 이제 변동될 가능성이 있지만요. 예. 평균 38,000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쪽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이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할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매가 정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주요 농산물 소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살펴볼 품목은요. 건고추 화건입니다. 600g 상품 평균가는 17,246원, 최고가는 2만 원이었습니다. 등락률은 어제와 같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살펴보죠. 배추 고랭지 한 포기 상품 평균가는 7,661원이었습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139원 오른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애호박 한 개 상품 평균 가격도 보겠습니다. 1,721원에 거래됐네요. 어제보다 27원 상승한 가격이었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평균가 13,993원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66원 하락한 가격이었네요. 팽이버섯 150g 상품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평균가 497원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3원 상승했습니다. 네, 쪽파 살펴보죠. 1kg 상품 가격입니다. 평균가 7,132원 받았습니다. 어제보다 25원 상승한 7,13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산물 소매 가격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입니다. 오늘 8,069원에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높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한우 불고기입니다. 4,242원에 거래됐고요. 돼지도 살펴보죠. 돼지 삼겹살 기준은 똑같고요. 오늘 2,228원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 돼지 목살입니다. 오늘 2,233원에 거래됐고요. 어제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축산물 소개 가격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상관 측 재해대응과 고창호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자, 태풍 쏠리기로 인한 걱정 더는 안 해도 되는 건지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 뭐 지금 현재 태풍은 현재 이제 동해 바다로 완전히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지역적으로 보면 바람이라든지 이런 비가 오는 곳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도 그런 지역은 조금은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이 태풍으로 피해 상황이 접수된 게 있을까요? 예, 이번 태풍으로 이제 농작물은 약 한 2,916헥타 정도가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고 낙하되는 피해가 났고요.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8동, 쑥사 2동이 파손되고 가축 1마리가 이제 폐사되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농가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예, 이렇게 태풍으로 이제 피해가 나면 정부에서는 이제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농가분께서는 이런 농작물 침수나 어떤 농업시설물이 이제 파손이 되면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태풍 피해 이후에는 이제 2차적으로 경해충 피해라든지 또 생육이 이렇게 불량하게 되는데 농작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셔서 기술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농업기상관 측 재해대응과 고창호 주무관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함께해 주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박채문 차장 고맙습니다. 네, 가락동 365 다음 주 월요일 방송에서는요. 무와 피망, 방울토마토 그리고 당근에 대해서 자세한 소식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